네, 시장이 원하는 종목을 알아야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이제 좀 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의 약세를 결국에는 만회를 하지 못했는데 외국인과 기관들 도대체 왜 이렇게 파는 걸까요? 저도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시장을 쉬어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요즘에 이제 테마 종목들을 보면은 그 유통기한이 3일밖에 안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급등이 나와줬지만 오늘 또 조정폭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지속성을 좀 가지기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거는 결국에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1월 초부터 뭐 다양한 공개 방송이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은 우선 당분간 쉬어갈 가능성이 1월 달에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11월 달, 12월 달 지수 반등을 견인했던 부분들은 사실 뭐 개별 종목이나 아니면 업종에 대한 이런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었겠지만 제일 큰 상승의 이유는 결국에는 미국의 그 국채 금리 하락과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도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90% 이상을 바라봤다가 지금 어느덧 막 50%대 60%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저는 뭐 3월 달 금리 인하 시기가 당장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조금 더 꺾여야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확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수급을 보더라도요. 뭐 최근에 그렇게 좋지는 못하고 뭐 들어오는 그 사들이는 종목들을 보더라도 뭐 방산이나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업종들만 좀 사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하고 뭐 외국인 최근에 계속해서 좀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시장은 조금은 너무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좀 방망이 짧게 테마성 이슈 있는 종목들 장세에 좀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과연 오늘 시장은 어떤 종목들을 선택을 했을지 외국인의 시선주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부터 공개해봅니다. 네, 어제 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또 5월에 이르면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역시나 방산기업, 우주항공 기업들 눈에 띕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도 강한 수급이 몰렸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항공주에 비해서 다만 주가는 오늘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로봇주가 장 후반 들어서 다시 한번 올라온 가운데 외국인들은 두산 로보틱스를 강하게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장도 바로 살펴보시죠. 시노펙스가 가장 많은 수급이 몰렸네요. 이 전자부품 필터 기업이고요.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수급이 강하게 몰렸습니다. 그리고 LS 머티리얼즈는 어제 수급이 많이 빠지면서 급락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바이오 기업인 파마 리서치 그리고 엔캠도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다가 상승분을 모두 만회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바이오 중에서는 솔브레인까지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역시나 이렇게 좀 다양한 종목들을 담아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니저님, 어떤 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업종별 흐름보다는 전반적으로 약간 보수적인 외국인들의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간 이게 종목 장세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여러 가지 종목들 뭐 엔캠이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그런 종목들을 뭐 순매수 상위 종목들이 좀 있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 외국인들하고 기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시장의 하방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실적, 이 어닝 시즌에 이제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았고, 뭐 최근에 뭐 CXL 관련된 종목들, 뭐 핀반도체, 뭐 온디바이스 AI라는 어떻게 보면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좀 요인들이 부각받으면서 시장이 좀 환호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분위기가 역시나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제가 그 잠정 실적 발표하는 아침에 이제 공개 방송을 보통 하고 있는데 제가 딱 그날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잠정 실적 발표가 예를 들어 시장 컨셉만 부합하더라도 최근에 뭐 엔비디아의 주가나 그 전날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유지될 수는 있으나 만약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와준다면 특히나 또 워낙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뭐 올해에 대한 부분들 전망치가 좋다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눈높이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높았고 시장 자체에 대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높았기 때문에 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제일 상승폭이 컸던 업종이 바로 반도체 쪽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쉬어가는 흐름을 좀 봐야 됐었던 것 같고요. 또 외국인들하고 이제 기관들 요즘에 이제 보면은 약간 방산업종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라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시장은 하방으로 보되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 북한 이슈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계 개선에 대한 악화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또 이슈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게다가 뭐 이스라엘하고 이제 하마스 아니면 헤즈볼라 이런 이슈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확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업종에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시선주 중에서는 새롭게 이름을 올린 기업들도 좀 많이 보였는데요. 매니저님 혹시 이 외국인의 시선주 중에서 매니저님의 눈길을 끄는 종목도 있었을까요? 저하고 좀 안 어울리는 종목 같은데 네, 파마 리서치입니다. 이제 외모 신경 쓰시는 분들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이제 리쥬란 뭐 관련해가지고 워낙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딱 본다면은 당분간 지수 자체는 상방이 제한적일 것이고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실적이 좀 좋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거고 제가 이제 작년에도 이제 1분기 때, 2분기 때, 뭐 3분기 때 보통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을 하기 이전에 강했던 업종들을 보면은 뭐 자동차나 조선이나 아니면 이런 미용의료기기 쪽이나 이쪽이 좀 상대적으로 강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저희가 이제 뭐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전체적으로 그 기대치가 뭔가 좀 어닝 쇼크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자 지금 이제 이 실적 발표, 이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기업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실적이 좀 뒷받침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파마 리서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매 분기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실적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고수익을 계속해서 영업 이익률 자체가 20%에 30%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지금 시장의 결을 한번 고민을 해봤을 때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던 이 종목들 중에서는 파마 리서치가 좀 관심을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포인트는 실적이고 그 실적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좀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차트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한번 노트북으로 한번 띄워보면은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장대 음봉이 좀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고점 대비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레이딩을 하시던 아니면 뭐 투자를 하시던 전체적으로 이 고점에서 윗골이 달리는 종목들보다는 밑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면서 추세에 전환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아직까지는 역사적으로 되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일은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는 조금은 오히려 역으로 쉬어갈 수 있는 흐름들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조금 이격을 좁혀가는 과정만 나와준다면은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태윤 매니저의 외국인 시선주는 코스닥 시장에서의 파마 리서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럼 파마 리서치와 경쟁하게 될 기관의 시선주도 바로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 공개합니다. 네, 한화그룹주들이 좀 눈에 띕니다. 오늘 또 한화그룹이 우주산업 상업화를 본격화하면서 오늘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게다가 한화솔루션은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수혜로도 또 부각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풍력기업인 CS윈드도 함께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여행주에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하나투어가 오늘 기관의 수급이 몰렸고 또 카카오뱅크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이제 캐시백을 쓴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역시나 기관의 수급도 연이어서 이어졌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장도 바로 살펴보시죠. 네, NHN KCP가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수급이 몰렸습니다. 전자결제 시스템 기업이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기관의 수급이 연이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알테오젠의 수급이 몰렸고 또 클리오가 이름을 올리네요. 클리오 이제 화장품 기업이고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고 또 1년 새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관들은 클리오에 강한 시선을 보냈고 2차 전지 중에서는 LNF에 또 강한 매수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기관들 다양한 종목들을 선택을 했는데요. 매니저님, 기관의 시선주에는 어떤 특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기관도 몸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지금 아까 이제 순매수 상위 종목들 특징들을 보면은 뭐 방산이나 뭐 신재생 그리고 아니면 이런 뭐 클리오 같은 이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위에 있습니다. 그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수 자체를 여전히 이제 상방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 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 전반적으로 한번 크게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그동안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이제 되지 않았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산업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사실 올해로 길게 본다면은 금리 인하는 할 가능성이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기관들도 이미 좀 올라갔던 어떻게 보면 지수하고 민감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경기와 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클리컬 쪽이나 이쪽보다는 전반적으로 약간 그동안 많이 소외받았던 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제 몸을 사린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 둘 다 사리고 있다. 그래서 저도 좀 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관의 시선은 좀 사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기관의 시선주도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기관의 시선주는 과연 매니저님과 좀 어울리는 종목일지요? 네, 선택해 주신다면요. 네, 여기 종목 리스트 보면은 최근에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이나 그런 데서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 좀 있어요. 그 종목이 바로 이제 아이센스라는 기업이고요. 뭐 저하고 어울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울릴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센스 있단 말은 아까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센스 있다는 얘기 듣기 때문에 I'm sense요라고 항상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인 이런 패턴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제가 좋아하는 자리에 여전히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매수 상위 종목들 사실 리스트를 제가 이제 제공을 받고 거기서 제가 하나를 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미 이 종목에 대해서 지난 주말에 공개 방송에서 한 2시간 정도에 3시간 정도 리서치를 해서 투자 포인트를 사실 잡아드렸던 종목이라서 딱 맞아 떨어져서 요거를 오늘 이 기관 종목들 중에서 이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시장은 결국에는 이제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어떤 제품 출시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CGM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 쪽 국내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3가지 모멘텀을 크게 잡을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주말에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 자체가 1월 9일날 발간된 증권사 리포트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바로 뭐냐면은 2월 달에 카카오 헬스케어에서 그 혈당 관리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이 서비스가 파스타라는 제품이 출시가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이 덱스컴과 아이센스가 이제 파트너사로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동사의 제품을 연소혈당 측정기를 구매하게 된다면은 그 서비스를 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첫 번째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게다가 이제 이 연소혈당 측정기 쪽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 유럽 이 출시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또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게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기존에 이제 대선 운동 당시에 선거 운동 당시에 공약을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 연소혈당 측정기에 대한 이런 건강보험료 적용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이슈는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7월 달 정도 되면은 그 전 되면은 이제 그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중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전에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이 연소혈당 측정기 시장이 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이 덱스컴의 주가가 그동안 한번 빠졌다가 올라왔던 이유도요. 동반 성장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이 연소혈당계 측정기에 대한 이런 수요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이 동반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적인 수치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아이센스는 우리가 좀 앞으로 좀 지켜볼 만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패턴, 이 그림을 하나를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패턴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뭐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컵앤핸드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원형 바닥을 좀 형성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손잡이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추세 전환하는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컵앤핸들의 패턴의 패턴이고요. 그리고 그 아이센스의 그 패턴이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고점 부분만 돌파해서 안착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은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추세 전환하는 자리에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의 시선주는 아이센스, 외국인의 시선주는 파마 리서치였습니다. 네, 어려우시겠지만 한 종목을 또 선택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기관의 시선주와 외국인의 시선주, 매니저님의 선택은 어떤 종목인가요?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아이센스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출연을 했고요. 제가 이제 외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 믿겠다라고 했다가 아프리카 TV가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 했던 종목인데 그게 급등을 했고 제가 지난주에 선택했던 인텔리안 테크는 조금 조정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인텔리안 테크는 여전히 좀 좋게 보고는 있는데
이번에도 한 번만 더 한국 사람 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센스 가고요.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투자 포인트를 워낙 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가지고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밴드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가는 28,000원에서 29,000원이고요. 목표가는 32,800원, 손절가는 22,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좀 아쉽습니다. 저희 못다한 얘기 또 어디서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매일 오전 8시 너튜브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은 8시에 오전입니다. 저녁 아니고 오전 8시에 공개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제 핵심 이슈하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부각받을 수 있을지 등을 딱 30분 정도 투자하시면은 좋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장시작 준비하시면서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릴 내용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매일 오전 8시, 주말은 뺍니다. 매일 오전 8시 공개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MBN골드 김태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